안녕하세요.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그 8번째 이야기는요, 한나라를 세운 그 고조, 그 유방이 죽고 난 뒤에 유방의 황후인 여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이 죽자 유방의 부인인 여태우는 중국의 3대 악녀의 한 사람이 됩니다. 여태우 아버지는 점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소시적에 그 유방을 보고 저 유방이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직감을 하고 자기의 딸을 유방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어서 유방의 부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인물 여치였더랬습니다. 여치의 인물은 별로였더랬습니다. 그러나 여치는 그 대담한 기질의 그 내면에 무서울 정도의 야심을 지니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한 예를 보면 남편인 유방이 항우에게 한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그 여치와 그 그녀의 아버지가 포로로 되어가지고 항우 앞에 포박을 당해 있을 때도 항우에게 얘기합니다. 내 놈이 뭘 어떻게 할 거냐?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 따위는 내 남편의 상대가 안 된다. 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서 항우는 물론이지만 모두를 뻥치게 만들었던 정도로 담력이 출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치는 유방이 왕이 되다 보니까 태우가 되어서 여태우라고 불렀는데 이 여태우는 유방인 고조가 죽게 되자 어린 아들 해제를 황제로 세워놓고 여치가 수렴청정하면서 모든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측근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유방과 함께 한나라를 세운 공신들을 추살하고 그 유방의 애첩인 척부인을 죽이는 등 그 수단이 잔혹했는데 그것은 여치의 성격이 선천적으로 잔악하고 또 질투심도 많았고 무정한 그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특히 측근인 공신들을 죽인 이유는 반역을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지레 걱정을 하면서 모두 측근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 결국 개국공신인 한신장군도 영모죄를 씌워서 죽이는데 이것이 바로 토사구팽인 것입니다. 장량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랬는지 자기도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도를 닦는다는 핑계를 대고 백운산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결국 살기 위해서 초하에 몸을 숨기는데 장량인 장자방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사에도 야사에도 어느 곳에도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여태우가 가장 악랄했던 것은요, 유방의 애첩이었던 척부인을 아주 흉측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방이 생전에 자기보다 척부인을 더 좋아했다고 보니까 그 질투심의 원한도 있었지만은 유방과 여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해제가 태자였었는데 척부인이 자기 아들인 조왕으로 바꾸려고 말이죠. 이부자리 속에서 유방에게 속삭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유방도 태자를 바꾸려고 생각을 해볼까 했었는데 그만 바꾸지 못하고 유방이 죽게 됩니다. 결국 이를 안 여치는 한고조인 유방이 죽자마자 척부인을 죽이는데 그것도 단칼에 죽이면 그 한이 안 풀린다고 귀를 자르고 눈을 파내고 코를 베고 그것도 모자라서 팔과 다리를 잘라서 돼지 우란에 넣어놓고 저것이 돼지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여태우는 악녀 중에 악녀이죠. 그래서 여치 이름을 가진 여태우가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3대 악녀 중에 첫 번째 악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요, 정치가로서는 매우 이상적이었었습니다. 민생 안정의 정책을 강화했고 또 가혹한
형벌을 또 폐지하기도 하고 또 많은 민생고를 해결하고 특히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한 것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역량은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종합적인 측면으로 여태우를 보게 되면 자신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았지만은 나라를 이끌어간 것을 보게 되면 유토피아를 꿈꾸어 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가인 사마천은 사기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여태우 시절에는 형벌을 시행하는 일이 드물었고 죄인도 드물어서 치안이 좋았으며 백성들이 농사일에만 힘쓰니 입고 먹는 것이 갈수록 넉넉해지는 태평성대였더라고 여태우의 공로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게다가 지배층 내부에서는 피 터지는 권력 싸움의 연속이었지만 여태우가 통치를 잘한 덕분인지 백성들의 삶은 평안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3대 악녀 중에 첫 번째 악녀가 되는 여태우가 된 것입니다. 16년간 한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여태우도 결국 나이가 들어서 죽고 문제왕이 한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이어서 경제왕 유철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한무제는요,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의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한무제는 중국 전환시대를 대표하는 군주로서 성군과 폭군 사이의 양면적인 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470여 년간 한나라 치세 동안 가장 오랜 기간인 54년간 제의를 한 군주로서 흉노를 토벌하고 실크로드를 발견하는 등 굵직굵직한 업적들이 꽤 많이 있어서 중국사 전체를 놓고 봐도 언급이 많이 되는 황제인데 한국사에서는 고조선을 멸망시킨 인물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베트남사에서는 남오를 멸망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무제의 통치력과 정치력은 현 시대에도 많은 교훈을 준 것이 많은데 이번 강좌는 중국의 4대 미녀와 악녀 그리고 요의를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무제의 여러 가지 얘기나 중국의 깊은 역사 얘기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에 고찰되는 미인의 이야기. 중국의 4대 미녀 중 첫 번째 여인인 왕소군으로 이어지는 이 얘기는요, 다음 9번째 강좌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